안녕하세요. 차 알모 탈출기입니다. 오늘은 차 자체가 아니라 자동차를 둘러싼 정책 이야기, 그 중에서도 많은 나라들이 긴장하는 주제인 미국의 자동차 관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동차 관세라고 하면 그냥 수출입에 붙는 세금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흐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큰 변수입니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출국들은 미국 관세 정책에 따라 수출량, 생산기지, 전략까지 모두 바뀌게 되죠. 자, 그럼 미국 자동차 관세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왜 만들어졌고,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리고 최근에는 어떤 정책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관세란 무엇인가? 관세는 국가 간 상품 거래에서 국경을 넘는 상품에 붙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만든 자동차를 미국으로 수출하면 미국은 그 차에 세금을 매길 수 있어요. 이렇게 부과된 세금이 바로 관세입니다. 관세의 목적은 단순한 세수 확보 외에도 자국 산업 보호가 큽니다. 외국에서 싸게 들어오는 물건이 국내 산업을 위협할 때 그 수입품에 관세를 붙여 가격을 올리고 경쟁력을 맞추려는 거죠. 특히 자동차처럼 고가 품목은 관세율이 아주 작아도 소비자 가격엔 큰 영향을 줍니다. 미국의 자동차 관세 구조. 미국은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수입된 승용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지만 국가별로 차이가 있어요. FTA가 체결된 나라는 이 관세가 면제되거나 점진적으로 철폐됩니다. 예를 들어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한국산 승용차에 대한 관세는 2016년부터 완전히 철폐되었습니다. 덕분에 현대차, 기아차는 미국으로 수출할 때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죠. 하지만 픽업 트럭이나 화물차는 얘기가 다릅니다. 무려 25%라는 높은 관세가 붙어요. 이건 단순한 경제 논리가 아니라 정치적, 역사적 배경이 얽혀 있습니다. 치킨새와 픽업 트럭 관세의 유래. 1960년대 유럽과 미국 사이에 닭고기 무역 분쟁이 있었어요. 유럽이 미국산 닭고기에 고율 관세를 매기자 미국은 보복 조치로 유럽산 트럭에 25%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게 바로 유명한 치킨새입니다. 이 정책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결과 미국의 픽업 트럭 시장은 거의 미국 브랜드가 독점하고 있어요. 포드 F150, 쉐보레 실버라도 같은 차량이 대표적입니다. 외국 업체가 픽업 트럭을 미국에 수출하려면 25%의 관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 시장에 진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산타크루즈를 아예 미국 현지 공장에서 생산하는 전략을 선택했죠. 트럼프 행정부와 232조 조치. 트럼프 대통령 시절인 2018년 미국은 무역 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 자동차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발표합니다. 이유는 다소 놀라운데요. 수입차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논리였어요. 즉 자동차 산업이 군수 산업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외국산 차량이 많아지면 위기 상황에서 자국의 전략 산업이 흔들릴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조치가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자동차 업계에는 엄청난 충격을 안겼습니다. 한국, 일본, 독일 같은 주요 수출국들은 이 관세 부과 가능성 때문에 전략을 다시 짜야 했고 실제로 여러 업체들이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를 확대하게 됩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바이든 행정부는 관세보다는 보조금 중심의 산업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입니다. 이 법은 미국 내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즉 해외에서 생산된 전기차는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 결과 현대차나 기아차처럼 한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던 브랜드들은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조지아주에 대규모 전기차 전용 공장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IRA는 관세를 직접적으로 부과하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해외 업체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냅니다. 관세 없이도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신개념 무역 전략인 셈이죠. 미국 자동차 관세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 자동차 수출이 중요한 산업입니다. 미국은 한국 자동차 수출의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예요. 관세가 낮거나 면제되면 수출이 늘어나고 기업 수익도 증가하죠. 반대로 관세가 올라가거나 보조금에서 제외되면 가격 경쟁력이 약해지고
판매량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시장은 앞으로 글로벌 경쟁이 더 심해질 분야인데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라 한국 기업들이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릴지 부품 공급망을 어떻게 바꿀지 결정하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이런 정책들이 갑자기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면 무역 정책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늘 유연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글로벌 무역 환경과 미래 전망. 앞으로는 단순한 관세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비관세 장벽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탄소세, 환경규제, 원산지 규정 강화 같은 것들이죠. 이런 변화는 단지 가격 문제를 넘어서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물류 소재 조달 방식까지 바꾸게 될 겁니다. 미국의 자동차 관세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관세율 몇 %가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전략과 흐름을 파악해야 합니다. 오늘은 미국의 자동차 관세에 대해 길게 이야기해봤습니다.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국가의 전략 산업이고 그만큼 국제 정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차 못 탈출기에서는 자동차와 관련된 기술, 정책, 산업 흐름까지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